네, 이제 오늘은 지난 수년간 조선업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고 작년 2021년이 조선업에게 특히 중요한 해인 이유가 무엇이던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21년이 조선업에게 정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수주잔고나 대규모 발주 이벤트 이런 것들도 중요했겠지만 그보다는 이 작년에 불거진 호주랑 중국의 분쟁으로 인한 그래서 상승한 이 철강석 가격 때문에 철강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2억 불도 못 받을 뻔했던 선박 가격을 높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난 수년간의 조선산업 내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현재 국내 조선사들에게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카타르라는 나라를 잠깐 보면, 사실 이 나라는 1995년에 보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가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사실 가만히 시간만 흘러도 저절로 왕이 되긴 했을 텐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이 알사니는 당시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또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망하면 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주는 무한 복지를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까지 이 카타르라는 나라의 실업률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수치인 실업률이 0.1%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들도 능력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 항공도 키우고, 또 아랍권의 최대 방송사인 알자지라도 인수하면서 여러모로 나라가 성장하는데 많은 부분을 일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카타르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복지를 또 제공하고, 또 올해 월드컵도 유치하면서 성장하는 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자국 영해에 세계 최대 가스전이 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매장된 그 가스량도 많은데, 근데 여기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가스를 채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영토가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금을 그어놓고 니꺼 내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땅속은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나라가 가스를 추출하려고 이렇게 땅을 파는데, 근데 이 가스가 매장된 지역은 내 영토에도 포함이 되지만 저편,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내가 땅에서 팠지만 이 가스가 나오는 그 저장소는 상대편 지역에서도 가스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저장소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금이 그어져 있는 왼쪽이 카타르 거고, 여기 오른쪽은 이란 건데, 현재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의 영해 내에서 파이프를 설치를 했지만, 이 가스가 이란에서 또 흘러오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란 거를 사실 가져다가 쓰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쿠웨이트 침공도 옆 나라인 이라크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기름을 뽑아가니까 열받아서 침공을 한 건데,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많은데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옆나라 가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서 판 돈이 너무 많아서 현재 카타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카타르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깊게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역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우디랑 이란이 종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란과 척을 지고 있는 사우디가 보기에 이 카타르가 이란이랑 잘 지내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우디가 자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육로길을 아예 다 차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사우디 주변국들도 카타르랑 단교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카타르를 고립시켜버리고 카타르를 아예 섬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카타르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또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은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인프라 건설이 완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가스 수출을 할 준비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 러시아는 그 수출 1위 국가였는데,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르드 스트림 2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본인들의 밥줄에 영향이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카타르가 생각한 돌파구가 바로
이 기존의 거래처들, 그러니까 본인들이랑 이제 기존의 거래를 하던 조선사들을 락인 시켜놓는, 그러니까 묶어놓는 장기 계약을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LNG 운반선 120척을 발주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조만간 주문할 예정인 LNG 운반선 신규 주문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유럽이랑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걸 대비해서 이제 플랜 B로 준비하고 있는 뭐 LNG 운반선, 그리고 이제 쇄빙선 수주를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120척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엄청난 숫자였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 바다에 돌아다니는 그 LNG 운반선이 약 600척 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한 5분의 1이나 되는 물량을 이제 신규로 발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의 120척 발주 이벤트 이후에 이제 국내 이 조선사들은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게 되는데, 실제로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입찰을 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크 예약을 이제 카타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크 예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을 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비워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가 이제 배를 주문할 건데 그 배를 너네들이 건조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앞으로 마냥 좋을 줄 알았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도크를 비워놓으라고 예약을 했던 카타르한테서 이제 근 1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제 저희가 이따 100명 정도 이제 단체로 가서 밥을 먹을 거니까 자리를 좀 세팅해 달라고 예약을 했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도 이제 손님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거 카타르 이거 노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도크를 비워놓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제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갑자기 하반기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의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뜬금없이 카타르를 방문해서 LNG 운반선 수주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이나 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 움직인다는 건 이미 이제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0월 24일이었는데, 이제 이때 이후로 이제 뭐 현중이나 삼중, 뭐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20%씩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관이 방문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1년간 이제 잠수를 타고 있던 카타르가 이제 드디어 발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카타르가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 대규모 발주를 한 이유인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왜 2021년이 조선업황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이제 100척이라는 엄청난 양의 배를 수주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배를 많이 수주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이제 그보다는 이 신조선가, 그러니까 이제 배값이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카타르가 1년만 빨리 2020년에 배를 수주했으면 사실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마진 상한선이라고 하는 2억 불이 안 되는 한 1,800억의 수주를 했을 텐데, 1년 늦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수주를 한 덕분에 상당수의 상당수의 회사들은 이제 2억 불 이상 받으면서 배를 수주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탈피했다, 뭐 드디어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논리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되는데, 2021년에 배값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물론 이제 물동량 증가에 따른 뭐 선박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보다는 바로 이제 작년에 호주랑 중국이 분쟁을 하면서 이 철강성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철광석으로 만드는 철강 가격도 이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후판 가격인데, 이제 2020년 대비 2021년에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걸로 만드는 이제 두꺼운 철판이 후판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호재가 아니었던 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이 인상한 만큼 이 배값도 올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은 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수주를 하는 시점부터 이 2억 불짜리 배를 수주한다는 기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격 전가를 한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지만,
이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다른 선박 종류 대비해서 높지 않아서 그 후판 가격이 올라도 큰 타격은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수주를 통해 가져올 이 LNG 운반선 물량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는 자, 앞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할 배값도 최소 이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업황이 개선됐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조선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좀 산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2시간 규제에다가 일도 엄청나게 힘들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현중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이 베트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될 때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작년 한 해가 조선업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이제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았다라기보다도 이제 호주와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배값을 높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